존경합니다 여러분, 아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냉면의 3부작 중 두 번째인 비빔냉면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물냉면의 편법, 야매 버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총 단계는 사실 5단계 정도 됩니다. 처음에 동치미, 비빔냉면, 물냉면, 그 후에 물회로 넘어갈 수 있고 묵밥 등 다양한 요리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름 중요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끝판왕 가까운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시간이 좀 들어가는 그런 전문점 느낌의 냉면과 5분 만에 뚝딱 끝낼 수 있는 비빔냉면까지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무입니다. 무. 두께는 대략 3mm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무의 식감을 위해서 너무 얇으면 빨리는 될 수 있지만 제가 원하는 식감은 좀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오이도 그냥 무랑 비슷한 사이즈로 비슷한 두께로 그냥 썰어줍니다. 무 300g, 오이 300g. 마지막으로 회를 넣은 비빔냉면인데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코다리 냉면을 재현하려고 저는 코다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코다리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요리에 흥미를 완벽하게 그냥 추락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급 변경하겠습니다.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던 거. 코다리 또한 300g입니다. 비슷한 사이즈로 그냥 썰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생선을 가지고 하실 거면은 두 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다리 하지 마시고 냉동 명태살, 실제로 일반적으로 명태 회무침 이런 식의 비빔냉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냉동 명태살을 구매하셔서 그냥 언체로 썰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지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꽝꽝 오른 거에서 썰다가는 손가락 날아갈 수도 있죠. 잘 썰릴 정도로 얼은 거, 당연히 껍질이 제거된 거. 두 번째, 그것도 싫다 라고 하시면 근처에 있는 마트나 시장 같은 데서 그냥 광어 같은 거 저렴하게 떠서 그걸로 똑같이 해보셔도 엄청난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걸 선택했는지 몰라. 손질을 하는데 이거는 못 따라하겠구나 딱 싶더라고요. 하지만 하는 방법은 어떤 걸 구매하셔도 전혀 다른 게 없으니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작업입니다. 무와 오이를 한 군데다가 넣어줍니다. 이 모든 식감을 완전히 환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신세계를 펼쳐줄 수 있는 바로 물엿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큰 거 사용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영상 찍으니까 큰 거 하는데 물엿 조그만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엿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세계를 경험하시길 바라면서 2컵을 넣겠습니다. 물엿의 양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대로 비벼서 여기서 이제 급속도로 무와 오이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오이와 무 값보다 물엿 값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세계로 가는 길은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냥 잘 잠길 수 있도록 충분히 눌러줍니다. 이대로 기다리겠습니다. 냉장 보관하셔도 되고 실외에다 두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보관 방법은 이대로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뭐 나중에 냉장고 물 꺼내서 드시거나 하실 때 한 번씩 휘저어줍니다. 그래갖고 하루를 두시면 가장 아마 아름다운 식감이 나올 것입니다. 준비하실 생선을 집어넣고 꽃소금, 굵은 소금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2테이블스푼입니다. 여기에 생선에서 날 수 있는 비린내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생선은 비린내 나죠. 생선이 비리니까 뭐 당연히 비린내 나는 거 아닌가? 이 뭔 개소리야! 식초를 1테이블스푼을 같이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입니다.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미림, 맛술 이런 거 1테이블스푼입니다. 이 소금을 넣고 이렇게 절여주면 식감이 굉장히 땅땅한 식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땅땅한? 꼬들꼬들, 쫄깃쫄깃 뭐 그런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금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잘 저어줍니다. 잘 비비셨으면 또 똑바로 이렇게 살살살살 눌러주시고 무하고 같이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뭐 하루 있다 뵙겠습니다 보다는 정확한 시간을 체크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 가지만 준비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냥 냄비를 준비하시고 믹싱볼을 준비하시되 믹싱볼이 들어가지 않고 딱 맞는 정도의 사이즈의 이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겨자분입니다. 겨자분 어디 걸 사용하셔도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겨자분 2테이블스푼입니다. 겨자를 뻑뻑하게 안 하고 연하게 할 거예요. 연하게 해서 잘 비벼질 수 있고 그거 냉면집에 나오는 그거요. 물 4테이블스푼을 집어넣고 그냥 잘 섞어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빠글빠글 끓이실 필요 없고 불을 줄이세요. 집에 있는 일반적인 가스레인지에서 약불 정도? 거품이 뽀글 정도 올라올 정도 이 정도로 줄이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가볍게 저어주시고 여기다가 랩을 싸거나 해가지고 막아주세요. 랩을 사용하셔가지고 막아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꽉 막히는 거 이런 거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없을 테니까 분명히 랩으로 싸서 막으시면 됩니다. 꽉 요대로 중탕을 시킬 거예요. 겨자를 뭐 삭힌다 뭐 이런 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런 식으로 겨자를 삭히면 그 매콤하고 그 겨자 향이 팍 쏘는 게 확 올라가긴 해요. 나중에 소스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있으면은 또 당연히 향이 좀 날아가고 매운맛이 사라지겠지만 이 작업은 그냥 뭐 거의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머를 깔끔하게 5분을 맞춰놓고 울리면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머가 울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불을 꺼줍니다. 당연히 이게 탈까봐 걱정하셨던 분들은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진짜냐? 절대 안 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를 그대로 식혀줍니다. 이대로. 당연히 이 냄비까지 꼭 같이 식혀야 될 필요는 없고요. 빠르게 식히고 싶으시면 당연히 이것만 들고 가서 식히시면 되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코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선배가 갑자기 오더니 야 이거 냄새 좀 맡아봐라 그러면서 비닐봉다리 까주더라고. 이거 상한 거 같아. 확인해봐. 나는 상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겨자도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맡으라니까 맡았죠. 그리고 죽다 사는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2시간 정도. 절대 잘 됐는지 이렇게 냄새를 가까이 가서 맡아본다든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시키겠습니다. 오늘 채소들을 전혀 갈지 않으려고 했으나 그래도 오븐 버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만 갈아보겠습니다. 일단 양파 반 개입니다. 무게는 겨우 70g입니다. 그냥 잘 갈리게 막 썰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배가 아니고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이 오렌지로 단맛을 좀 낼 거예요. 배는 사실 갈아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달지 않습니다. 설탕을 조금 덜 쓰고 얘로 맛을 내보겠습니다. 150g짜리 하나를 갈았습니다. 물론 껍질을 다 까고 나서 150g. 이 가는 거에서 약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쫄지 마. 어차피 오븐 버전도 있어요. 어려운 작업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냥 갈아줍니다. 를 하기 전에 배도 안 넣고 무슨 비빔냉면이냐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기 때문에 상표 상관없고 저는 전혀 광고가 없는 방송이잖아요. 첫 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냥 배 음료 어디 배 음료든 상관없습니다. 한 컵을 여기다 부어서 같이 갈아줍니다. 수분을 많이 넣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갈릴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 전체 양을 다 부어줍니다. 계량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고춧가루입니다. 저는 고춧가루만큼은 국내산 태양초, 태양초가 아니더라도 아주 색깔 좋고 좋은 고춧가루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유는 그냥 습관이에요. 굵기는 떡볶이용처럼 고운 걸 사용하시면 좀 너무 되직한 장처럼 될 수 있으니까 김치용처럼 그렇게 굵지만 않으면 사용해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8테이블스푼입니다. 식초와 겨자는 냉면을 드실 때 당연히 기호에 따라서 더 넣어서 드시기 때문에 너무 새콤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식초 2테이블스푼입니다. 제 영상에 자주 등장하는 뻔하디 뻔한 그냥 매실 음료, 희석용 베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매실 음료 2테이블스푼입니다. 맛술입니다. 미림이요. 미림. 다른 맛술 안 되나요? 그냥 안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맛술은 그냥 미림 하겠습니다. 2테이블스푼입니다.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은 뭐 빼먹을 수 없는 감초 같은 거죠. 1테이블스푼입니다. 참기름 정말 옵션입니다. 맛이 굉장히 많이 변하니까 안 넣고 해보시고 나중에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테이블스푼입니다. 볶은 참깨 1테이블스푼입니다. 다 그냥 뻔한 거죠. 아까 전에 준비해놨던 겨자입니다. 겨자. 이 겨자를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아예. 일단 한번 섞어줍니다. 매운 게 좋으시면 고춧가루를 넣으실 때 매운 거랑 안 매운 거랑 비율만 맞춰가지고 넣으시면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는 매운맛이 완성이 되겠죠? 되겠죠? 상당히 느끼하네요. 나 뭐 안 넣은 거 같아. 간장을 안 넣은 거 같은데? 간장을 안 넣었네요. 맞습니다. 아부장입니다. 진간장입니다. 양조간장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5테이블스푼입니다. 하하. 이대로 간을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야, 던질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네. 확 갖다 집어던져야겠다. 맛있을 수 있는 준비는 솔직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맛을 보면은 뻔하디 뻔한 재료들만 들어갔는데 맛은 절대 뻔하지 않아요. 아우, 설탕도 안 들어갔는데도 달콤하고 새콤하고 약간 매콤하면서 농도도 예전에 제가 했던 거하고 다르게 농도는 굉장히 묵습니다.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면은 고춧가루가 당연히 불어서 농도가 이거보다 더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네. 계획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러면은 웃긴 거야. 조미료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항상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한 걸로 한번 맛을 봐드리고 두 번째 다시 마법의 가루들을 이용해서 넣었을 때는 어떻게 맛이 변하나 얼마나 맛있어지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법의 은맥가루 소고기 다시다입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마법의 백색가루 상당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위험하다 이거지. 2분의 1 테이블스푼입니다. 미원. 이 정도 양으로 많이 넣었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1인분으로 혼자서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저희가 직접 먹게 될 때는 굉장히 소량의 MSG를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굉장히 커지죠. 뭐 제 생각입니다. 잘 섞어줍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소스류에 들어갔던 건 지금 바로 해서 바로 먹으면 MSG 맛이 좀 나요. 근데 하루 정도에서 3일 정도 숙성을 했다. 그때는 얘기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맛있는 맛만 남아요. 잘 저어줍니다. 자, 그럼 맛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해먹고 너무 놀라지만 조미료가 안 들어간 버전에서는 숟가락이 한 70m 정도 날아간다면 조미료 넣고 나서 먹었을 때는 한 720kg 정도는 뭐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숙성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가 숙성 중이라 같이 숙성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저 무하고 얘네들은 이 양념으로 버무릴 게 아니에요. 쟤네들은 진짜 업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잠깐 얘네들 중간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3시간을 흘렀고 보시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얘들이 벌써 쪼글쪼글해져 있어요. 부피가 작아졌고 처음에 굉장히 끈적했던 물력 같은 게 위에가 약간 물이 나와서 좀 물처럼 됐어요. 근데 여기서 속지 말아셔야 되는 거, 바닥에 물엿은 그대로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위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물엿이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한 3시간쯤 지나면은 한번 이렇게 다시 잘 저어서 물엿화 시켜주라. 이렇게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바닥에 가라앉은 물엿을 얹어줍니다. 이대로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 이제는 다시는 비벼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한번 하면 이대로 끝입니다. 귀찮은 작업은 다 끝난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4시간은 아니고 2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장갑은 떨어져서 한쪽은 하얀색을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같네? 이게 뭘까? 뭐 이런 느낌? 지금 이 무와 오이를 보시면은 어제하고는 아예 다른 극명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만 봐도 무말랭이처럼 이렇게 배배 돌아가 있거든요.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수분이 다 빠져서 반 정도로 줄은 그런 느낌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는 씻지 않습니다. 이건 씻지 않고 그냥 체에다 걸러서 물기를 꽉꽉 짜서 올 것입니다. 원래는 얘랑 그냥 양파망 같은 거나 뭐 다시팩 같은 데다가 넣고 무거운 냄비 같은 걸로 꽉 눌러놔서 수분이 아주 쫙 빠질 수 있게 해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집에서 먹는 건데. 그냥 알려만 드리고 짜서 오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탄력이 어제 그때 걔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 그런 탄력감이 생겼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꽉꽉 짜서 올 것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꽉 짜서 온 게 364g. 물기를 최대한 짰습니다. 꾹꾹 손으로 눌러서. 살은 거의 부서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꾹꾹 물기를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물엿에 절였는데 씻지 않아서 혹시 너무 달거나 단맛이 깊숙이 배있는 거 아닐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단맛도 싫으시면은 물에다 씻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 은근한 그 단맛을 살려주고 싶어서 씻지 않은 거고, 얘는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여기에 양념을 하겠습니다. 볶은 참깨를 아주 과감하게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간을 크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굵기에 아주 질 좋은 고춧가루였으면 좋겠습니다. 1.5 테이블스푼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딱 2번째로 쓰는 것 같습니다. 물김치에서도 일부러 누슈가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는 이유는 그냥 편의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편법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양이 어느 정도 좀 정확해야 합니다. 딱 깎아서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티스푼 2.5ml요. 이게 지금 모자랄 수도 있고 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간을 보면서 해야 돼서 혹시라도 달라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 등장할 재료입니다. 빙초산이에요. 오해가 있으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면 식용 빙초산이라 써있고 합성식초 제조용 원료 뭐 등등등등 장아찌 등 농수산물 가공. 제가 예전에 치킨무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빙초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는 아니고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들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용해도 된다 생각해요. 식용이 아니면 마트에서 팔 수도 없겠지. 이게 독극물이면 어떻게 해? 난 벌써 맛이 갔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잡설은 그만하고 제 생각에는 넣어도 된다. 손에 묻거나 피부에 묻지 않게끔 조심하시는 건 좋습니다. 얘네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수분을 굉장히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신맛, 단맛이 다른 신맛, 다른 단맛이에요. 일단 조용히 하고 해보겠습니다. 빙초산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너무 좀 조금 넣는 것 같기도 한데 나도 겁나니까 조금씩 넣으면서 하는 걸로. 조심해. 만지지 말고. 여기에 마법의 백색가루 미원입니다. 미원 2분의 1 티스푼을 넣겠습니다. 2분의 1 티스푼. 들어가는 재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다 그냥 참기름은 당연히 호불호입니다. 그냥 원하시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원하시면 2분의 1 테이블스푼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지금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로 뉴슈가 같은 게 들어가니까 고춧가루도 얘네한테 색깔을 먹을 수 있도록 칠해주는 거, 뉴슈가 같은 게 잘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칠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으로 꽉 이렇게 잡듯이 누르면서 칠해줍니다. 고춧가루가 점점 물에 먹으면서 색깔도 예뻐지고 얘들이 골고루 간이 될 것입니다. 생선에서 있을 수 있는 비린내 같은 게 빙초산으로 인해서 없어진다기보다는 감춰진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선이 가지고 있는 그 풍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약간의 냄새가 나는 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아무런 냄새가 안 나면 이게 무슨 음식을 먹는 건지 즐기는 것도 좀 애매하죠?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잘 비볐으니 저는 일단 맛을 하나 보겠습니다. 맛있다. 지금은 단맛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콤함이 워낙 강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원하시면 뉴슈가나 설탕을 조금 더 넣으셔갖고 단맛을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 무가 지금 식감이 어떠냐면은
진짜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합니다. 뭐 오이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코다리도 비린내랑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와, 이거 맛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어떻게 맛을 보여드리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정도 새콤함이 굉장히 좋은데, 왜냐면 저는 얘들이 이따가 면과 합쳐져서 그런 거를 비볐을 때 맛까지 계산을 해서 이 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라도 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2분의 1 테이블스푼에서 한 2mm 정도 빠지게, 3mm 정도 빠지게 그렇게 넣으면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스도 잘 숙성이 됐는지 어땠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담아서 바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빔 양념은 22시간 정도가 지난 거고 농도는 괜찮아요. 되지도 않고 묽지도 않고 그냥 딱 비비기 좋은 정도? 비빔냉면은 조금 더 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냉면 육수 같은 걸 넣어서 먹잖아요. 나도 모르게 테이블스푼 집어 던질 뻔했다. 맛있네요. 괜찮습니다. 훌륭해요. 냉면 면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 담겨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광고 아니고 물에다 씻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더 잘 풀어지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잘 눌러가지고 냉동이 아니니까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벌렸는데 잘 안 풀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더 잘 풀어주세요. 잘 풀어지는 게 나중에 균일하게 익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안 풀어진 데 있으면 꼭 풀어주시고 면을 넣고 타이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불도 세게 올려주시고 냉면은 익반죽을 하잖아요. 뭐 공산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어쨌든 익반죽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익혀야 될 필요 없어요. 자, 해제하시고 30초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빠르게 차가운 물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이제 담겠습니다. 면이 잘 익었는지는 그냥 보시면 엄청 잘 익었어. 더 이상 익으면은 못 먹어요. 불어서. 그 면을 그냥 적당히 대충 잡습니다. 이 면에 있는 물기를 한번 쭉쭉 이렇게 없애주시는 게 아무래도 맛의 변화를 좀 덜 주겠죠. 그리고 면을 잘 놓습니다. 그냥 제가 사용한 면은 150g짜리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소스를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간은 모두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소스는 한번 저어주시는 게 훨씬 좋죠. 당연히 이거 간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셋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별로 짜지도 않으니까 그냥 욕망에 4테이블스푼을 넣겠습니다. 그 위에 아까 전에 비벼뒀던 이 회무침,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냉장고에 넣고 하루에서 3일 정도 숙성하시면 훨씬 더 이 새콤한 맛도 좀 빠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맛이 날 거예요. 저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다 잘 얹어주고 저는 오늘은 시판용 육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 한 3테이블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물냉면 돼버리니까. 풀어놓은 겨자 좋아하시면 겨자는 노란 색깔로 색깔도 예쁘기 때문에 살짝 좋아하시는 만큼만 뭐 드셔보신 다음에 넣으셔도 되는 거죠. 위에다가 겨자를 살짝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좋아하시는 만큼 참깨 괜히 슬슬 뿌려줍니다. 이게 또 괜히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일단 이런 비주얼의 냉면이 나옵니다. 맛이 어떤지 조금 이따 바로 봐드리고 5분짜리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초간단 버전입니다. 5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 그게 답니다. 무, 뭐 채칼로 밀든 뭘 하시든 좋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얇게 종이잔처럼 얇게 썰어서 무의 양은 100g입니다. 필요한 메인 재료는 이게 다입니다. 이번에도 물엿입니다. 물엿. 뿌릴 때 무 위에다가 골고루 잘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4테이블스푼입니다. 뭐 올리고당을 사용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더 달아요. 올리고당이 제 경험상은. 그런 정도는 살짝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식초입니다. 그냥 뻔하디 뻔한 식초요. 1테이블스푼입니다. 간장입니다. 진간장 1테이블스푼입니다. 갈아 만든 배입니다. 이런 거 사기 싫으면 조그만 캔도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해서 나머지는 드링킹 2테이블스푼입니다. 집에 갖고 계시는 아무런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2분의 1테이블스푼입니다. 마법의 황색가루가 등장했습니다. 2분의 1 티스푼입니다. 티스푼 2.5ml라고요. 마법의 백색가루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으실 거면은 다시다 양의 반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1.25ml. 야, 점점 계산하기 힘들어지는데? 볶은 참깨 정도 있으실 테니까 2분의 1 테이블스푼. 참기름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옵션입니다. 옵션. 나는 겨자 같은 거 도저히 아까 전처럼 그렇게 준비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겨자분. 그게 더 솔직히 경제적이에요. 훨씬 싸니까. 그렇게 하시든가 집에 그냥 연겨자 그런 것도 귀찮았다. 난 있으시면 이거는 기호에 맞게 저 같으면 2분의 1 티스푼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건 정말 옵션입니다. 중요한 건 다 들어갔습니다. 그냥 깨끗한 장갑 준비하시고 저는 갈아가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손으로 조물조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겨자도 좀 풀어주고 이 무가 희마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략 제 생각에는 20분 30분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시면 돼요. 그럼 물이 여기서 더 빠지게 됩니다. 무에서 무를 얇게 썰었기 때문에 무가 서로서로 잘 붙으니까 그걸 잘 띄워주기만 한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이거를 막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는 손을 한번 쭉 빨아보겠습니다.
장갑을 그냥 벗어가지고 숟가락 대신 싱크대를 그냥 확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던지고 싶다 그러면서 직접 집어 던졌죠. 요대로 20분만 두세요. 양은 1인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만약에 좀 뻑뻑하게 드시는 거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이 아니고 2테이블스푼 넣으시면 더 뻑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면은 방금 전에 어려웠던 그 버전이랑 똑같은 걸 사용했고 똑같이 삶았습니다. 이거는 따로 여기 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면을 여기다가 붓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냉면 육수도 필요 없습니다. 냉면 육수도 필요 없게끔 국물 양까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됩니다. 오븐 버전 해 드시는데 뭐 또 냉면 육수까지 사러 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건더기가 무밖에 없어서 너무 썰렁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골뱅이 캔 이게 만약에 찝찝하시면 뭐 한번 데치시거나 씻어서 드셔도 되지만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조미액이거든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간 된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먹어보지만 맛있어요. 이거를 국물은 빼고 건더기만 톡톡톡톡 털어서 잘 집어넣어줍니다.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고 돌돌돌돌 하면서 넣어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국물은 충분합니다. 담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면을 담고 얹어주면 왠지 내가 나를 그래도 대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실 수 있겠죠. 얘는 뭔가 썰렁해 보이니까 한 가지만 더 준비했습니다. 계란입니다. 계란. 그냥 삶은 계란 반 썰어놓고 더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오이채나 이런 걸 썰어가지고 놓으시면 되겠죠. 저는 어차피 겨자를 좀 뿌릴 거기 때문에 겨자를 연겨자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겨자를 이렇게 그냥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괜히 색깔이 노라니까 뭔가 좀 예쁘죠. 참기름 약간, 마찬가지로 깨도 약간 허전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오븐 비빔냉면, 이름하여 골뱅이 핏.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맛이 어떤지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맛이 어떤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간단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예전에 비빔냉면 한 번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저는 맛있어요. 거기다 냉면 육수 뻑뻑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너무 그때는 모르고 편협하게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냉면 육수로 농도를 맞추면 되는데 버리셨다는 분들도 계셔갖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일단 왼쪽에 있는 이 회하고 이런 거에 잔뜩 올라가 있고 계란은 안 얹으려고 하다가 반쪽 남은 거 뭐 하나 싶어갖고 얹었습니다. 일단 얘를 잘 비벼서 맛이 어떤지 간단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생선의 식감도 미쳐버렸고 무와 오이의 식감도 미쳤고 양념도 미쳤어요. 제가 일부러 안 달게 하려고 노력을 한 거라서 조금 더 새콤한 맛이 두드러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걸 드셔보시면 웬만하면 진짜 맛있지. 와, 맛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냉면집들이 다 똑같이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예를 들어 양념장에는 간을 하지 않고 맛간장을 만들어서 비벼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방법인 이 방법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맛을 보니까 참기름 같은 거 좋아하시면 고소하게 조금 더 넣으셔갖고 우와 진짜 맛있어요. 한 보람은 있네. 이 위에 얹은 고명들이 조금만 더 숙성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새콤한 맛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팁을 드리자면, 고명에 얹는 이 빙초산을 조금 줄이셔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콤한 걸 얼마나 좋아하느냐, 저처럼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자극맨 이러시면 많이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저한테는 솔직히 시지 않아요. 딱 좋아요. 저는 이 정도 새콤함이 좋거든. 입에 들어가면서 벌써 그냥 맛있어. 맛있죠. 오른쪽 거 아주 그냥 순식간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야, 제 생각에는 만약 이걸 두 개 다 해서 드셔본 분들이 계신다면 뭘 더 좋아할지는 진짜 반반으로 갈릴 것 같아. 얘는 그렇게 쉽게 뚝딱 할 수 있는 요리인데도 맛이 좋아요. 맛이 좋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리의 편협함 같은 거는 없습니다. 얘라고 훌륭하고 얘는 후지고 쓰레기야.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물어보세요. 먹어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고 어떤 분들에게 이게 필요하고 둘 다 똑같이 맛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겨자 식초 이런 거 타서 드시면 될 것 같고, 골뱅이까지 같이 씹으니까 더 맛있네. 골뱅이 소면 같은 거 생각하셨다면 그거랑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얘는 고추장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냥 비빔냉면이에요. 비빔냉면. 저는 솔직히 너무 맛있습니다. 얘 먹으니까 얘가 안 새콤한 것 같아. 얘도 살짝 새콤한데 얘가 훨씬 새콤하기 때문에 그런 맛은 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여기다 식초 조금 더 넣고 겨자 좀 더 넣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이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부장이었습니다. 갑니다. 죽이는데 오늘.